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문상필 그간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살아온 길을 보면 앞으로 살아갈 길이 보인다고 하는데, 문상필은 어떤 길을 걸어갈까, 그리고 문상필은 어떤 길을 걸어왔지, 이런 것을 제가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는 분들과 함께 그런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과정마다 때로는 질문도 하고 때로는 재밌게 물어보기도 하고 해서 그것이 이렇게 합해져서 좋은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 굳이 좋은 말로 미사여구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길을 있는 그대로 좀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저는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2살 때 막 돌 지나고 소아마비를 알았는데 우리 집에서는 감기인 줄 알고 감기약만 엄청 줘가지고 소아마비인지는 몰랐대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나왔는데 다리를 질질 끌고 다니는 거 보고 저놈이 어째 저런다냐 이러다가 소아마비가 됐는데 소아마비 백신이 67년도에 나왔답니다. 1967년도에.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후에 나와가지고 이게 나온 지 국내에 상용화된 지는 10년 후에 상용화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혜택을 못 받고 저보다 10살 어린 후배들까지 소아마비 많지 않습니까? 그들은 별로 소아마비가 없습니다. 소아마비로 됐지만 별로 지금껏 살아오면서 장애 때문에 불편함 없었던 것 같은데 스스로 굉장한 열등감과 장애를 숨기고 싶었던 마음은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어느 날 계기가 되어서 장애인 운동을 시작하게 됐던 것은 있는데 그것은 추후에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초등학교 1학년 때 한 3km 떨어진 학교를 장평 서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때까지 엄마가 저를 업고 다녔어요. 이번에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엄마가 3km 되는 거리를 나를 업고 가면서 어느 날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내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내가 너 먼저 죽고 내가 주가 될 것인지 어쨌거나 어쩌으면 좋겠냐 이놈아 이렇게 하시는데 그때는 그 말이 저 말이 뭔 말이지? 그런데 나중에 내가 살고 보면서 장애인 운동을 시작하면서 많은 장애인 엄마들을 만날 때마다 저는 그 말 하면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엄마가 저런 말을 했을까? 장애인 엄마들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나도 눈물이 막 나고. 그래서 나도 장애인 운동을 시작하면서 저런 엄마의 짐을 내가 좀 맡아서 좀 해결해야겠다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멀어가지고 저를 엄마가 업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학년을 마치고 2학년 초에 전학을 갑니다. 장평 서초등학교에서 장평 국민학교로. 그래서 이제 학교가 아주 가까운 데로 가는데 2학년 때까지는 공부를 되게 못했어요. 사회를 0점 맞아본 경우가 있는데 그 0점 맞아본 날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학교에 와가지고 예비군 훈련 받은 날 그때 0점 맞은 거예요. 집에 가서 뒤지게 혼났던 것 같아요. 나는 새끼야 나는 예비군 훈련 받고 있는데 너는 0점 맞고 와? 근데 그때도 뭐 공부를 잘해야겠다 생각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계기는 언제였냐면 3학년 때 김덕수 선생님을 만났어요. 이 선생님은 저를 끈적하고 때리는 거예요. 아니 너는 다리도 불편하고 하는데 너 공부도 못해갖고 이놈아 너 어떻게 살라고 그러냐? 너 이 새끼야 공부 안 할래? 나만 보면 때리는 거예요. 나는 그게 너무 선생님이 싫고 미워가지고 공부 좀 해야겠다. 야 이제 공부 좀 해야겠다 하고 공부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선생님이 4학년 지나고 5학년 때 또 만난 거예요. 난 진짜 그 선생님 만나가지고 그 선생님의 성함은 김덕수 선생님이셨는데 그 선생님이 저를 위해서 다리가 불편한 저를 위해서 체육 수업을 철봉만 했어요. 철봉. 다른 아이들은 달리기만 할 거 아닙니까? 달리기만 하고 뭐 줄넘기 하고 이런 거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를 위해서 3학년 때 5학년 때 철봉만 한 거예요. 제가 철봉은 잘하거든요. 철봉 뭐 턱걸이
평행봉 이런 것은 이제 다리보다는 팔이 하니까 그걸 아주 잘했죠. 그러니까 제가 유일하게 12년 교육 과정에 수를 맞은 경우가 초3과 초등학교 3학년과 5학년 때 맞은 겁니다. 그 선생님이 5학년 어느 여름날 이제 방학을 하면 발에서 키우고 있는 화분이 있잖아요. 그 화분을 선생님이 저에게 상필이 너는 학교 가까우니까 네가 집에 가서 화분 좀 키워갖고 와라 이러는 거예요. 나는 엄청 그 선생님이 무섭고 힘든데 그 선생님이 나한테 화분을 키워갖고 오라 하니까 나는 정말 잘 키우고 싶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오줌을 줬어요. 오줌을 쫙 이렇게 한번 휘달리고 또 좀 지나고 우리 어렸을 때는 맥감으로 간다 하거든요. 어렸을 때 볼을 마고는 물에 가가지고 맥감고 와가지고 그때 되면 한 3시, 4시 됩니다. 그때 또 한번 쫙 갈기고 그런데 한 일주일 되니까 이 화분이 막 말라가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정성이 부족한가 보다 하고 한 번씩 더 줬거든요. 근데 한 10일, 14주 되니까 화분이 막 까맣게 타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타가는 화분 속만큼 내가 막 속이 타가지고 2주 되니까 딱 죽어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학교도 가기 싫고 맥감으로도 잘 안 가고 화분만 쳐다보고 있는데 도저히 무서워가지고 학교 가기가 싫은 거예요. 이제 어느 날 계약은 딱 되고 선생님이 김덕 선생님이 저한테 상필아 화분 잘 키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너무 무섭고 너무 겁이 나가지고 막 울기만 했어요. 그랬더니 막 울고만 있었더니 선생님이 너 왜 우냐? 울지 말고 정확히 이야기해봐라 이 새끼야. 똑똑하게 이야기 한번 해요. 근데 무서워가지고 말을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꺼내서 했단 말이 나는 화분이 다 죽어붙습니다. 왜 죽었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화분을 잘 키우려고 아침마다 일어나갖고 소변도 주고 또 물도 주고 했는데 죽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삐지그지 오시면서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후 정도에 원래 방학 때 숙제를 잘해오면 숙제 잘 때 상 주잖아요. 나한테 뭔 상을 주셨냐면 노력상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은 다른 거 다 떠나서 야 문상필이가 화분을 잘 키우려고 하는 이 마음은 있구나. 이것을 배려해 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 저한테 상당한 좀 변화가 있어서 그 이후로 장애인 운동을 하거나 학생 운동을 하면서 항상 선생님에 대한 그 배려의 마음을 생각했고 또 제가 선거 때마다 그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보고 계셨어요. 그 선생님 이야기는 조금 더 한번 할 기회가 있겠지만 그 선생님이 저한테 했던 여러 가지 그 배려의 마음이나 가르침이 지속적으로 저한테 전해지고 있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엄마하고 저하고 따오밭이라고 조그마한 밭을 따오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골에서는 따오밭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서 엄마가 그 당시에 정확히는 기억 안 나지만 법률적으로 뭔 불이익을 당하고 있을 때였던 것 같고 또 그 당시에는 갈쿠나무를 하거나 또는 술을 담가 먹으면 혼났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의 저의 꿈은 뭐였냐면 상필이 너는 면석이나 되거라. 그래갖고 그렇게 그 어려운 사람 돕기나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하고 나하고 따오밭 가서 고구마 순 이렇게 고구마 캐고 막 이럴 여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내가 법률가가 좀 돼야겠다. 법률가가 돼서 엄마같이 이렇게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초등학교 다닐 때 4학년 때부터 제가 운변을 했습니다. 제가 운변을 그때부터 했는데 중학교 다닐 때까지 운변대회 하면 동네뿐만 아니라 다른 데 가서도 상을 막 타고 했는데 지금도 그 버릇이 있어가지고 말을 하거나 유세를 할 때는 반드시 원고를 다 외워서 하는 그런 것이 있었고요. 제가 8년 우정활동하면서 5분 발언,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반드시 원고를 다 외워가지고 원고를 안 보고 말하는 버릇이 그때 생기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 운변했던 경험이 고등학교까지 이어지고 또 운변을 잘했던 그 경력으로 해서 대학 가서 학생운동도 하고 집회 사회도 보고 뭐 위원장도 하고 하는데 지금까지 말을 조금 그래도 하고 또 말을 하려고 했던 그런 계기들은 어렸을 때 그 운변이 큰 경험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다닐 때 저의 중학교 2학년 때 제 첫사랑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오덕이는 안 왔는데 오덕이 동네에 첫사랑이 있어가지고 오덕이 동네에 꽤나 놀러 다녔어요. 오덕이 동네까지 가려면 우리 동네에서 얼마 가야 되냐면 한 6km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등발 큰 친구들하고 제가 근데 그때는 공부를 잘했으니까요. 중2, 3학년 될 때까지는. 초등학교는 2학년 때까지는 못했고 3학년 때 좀 그랬고 4학년 때 공부를 좀 깨딱 한다고 했으니까 오덕이 동네에 자전거를 타고 뒤에 저는 타고 등치 큰 친구들 나를 태우고 오덕이 집에 놀러 갔는데 오덕이 동네 가면 제가 짝사랑했던 여자가 있었거든요. 그 여자의 이름은 바뀔 수 없으나 그 여자친구의 집에 가고 오덕이 집에 항상 새죽 쓰는 뒷방에 앉아가지고 그때 당시에 저 유행했던 헬로 미스터 몽키 들으면서 그때 당시에 카세트에 그 테이프 꽂아가지고 소죽새 때 소죽새 가지고 따뜻하게 해놓고 불때에서 거기서 놀았던 기억도 나고 합니다. 그때까지가 중학교 때 경험인데 중학교 때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상대 그 첫사랑은 장흥여고를 갔고 저는 유학을 광주로 오게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엄마 아빠랑 아버지랑 같이 살 때였고 그래서 그때까지는 떨어지지 않아서 상당히 가난하긴 했지만 유복하게 살면서 동네 온갖 동네 서리는 다 하고 온갖 동네 밤밭, 감나무밭, 수박밭은 훔치고 너무 또 닭서리 해서 닭 몰래 잡아먹었던 시대가 그때 중학교 갈 때까지 했던 경험들입니다.